안녕하세요. 김라나입니다. 자, 오늘은 공간 능력 핵심 이론과 함께 뒤쪽 적중 문제 1번부터 14번까지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능력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체도형 및 전개도의 일치를 물어보는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입체 도형이 주어지고 나서 알맞은 그 전개도를 찾아주시는 문제입니다. 입체 도형의 전개도 각각 면마다 어떤 기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림 또는 뭐 문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정확히 어떠한 걸 기준으로 어디 옆에 윗면에 뭐가 있고 왼쪽 면에 뭐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그거에 알맞는 전개도를 찾아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데 이 순서만 바뀐 전개도가 주어지고 알맞은 입체 도형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풀이 방법은 똑같이 갈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이것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쪽에, 아래쪽에, 옆에 쪽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가는 내용 같이 문제풀이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문제 안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저는 주로 그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까만색, 흰색, 까만색이 있다라고 하면 이 까만색과 만나는 면이 있을 거고요. 그죠? 까만색, 흰색, 까만색 여기 요 면과 만나는 면이 있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그림의 특징상 이 부분과 어느 글자 혹은 뭐 문자들이 만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기준으로 그림의 어느 쪽에 무슨 문자가 있고 숫자가 있고 한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개도를 접었을 때 어디가 위쪽 면, 아래쪽 면이 되는지 그거 체크해 주시는 거는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모든 전개도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정육면체만 해도 전개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지금 오른쪽 면에 보시면 전개도의 원리에서 우리도 이제 조금 후에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전개도의 모양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거를 다 아시라는 게 아니라 이 전개도를 접었을 때 적어도 누가 마주보겠다, 누가 만나겠다라는 정도의 내용만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원리가 있단 말이죠.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거 기억하시는 거는 저희가 베이스로 꼭 다져둬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건지는 사실 개인차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림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기준으로 문제풀이에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시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희 이 유형 푸는데 팁으로 우리 교재에서 추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답을 발견하면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시고 약간 그렇게 완벽하게 난 이것까지 전부 다 찾아보고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성격상 당연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답을 발견했을 때는 그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 주시는 게 그 시간을 세이브하고 오히려 뒤에 있는 문제를 또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좀 시간을 절약하는 팁으로 이러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다음에 11가지 예시 이외의 모양들은 주사위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명시하기.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 전개도의 원리는 지금 주사위라고 표현했는데 정육면체 얘기하는 거죠. 정육면체로 만들어질 수 없으니 이것 이외에는 다른 전개도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모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전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 문자와 기호들은 좌우로 굴리며 문제풀이에 이용하기. 그러니까 어떠한 기호가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글자라고 해봅시다. 가라는 글자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글자는 내가 이렇게 뒤집어도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모양이 여기 있는 그 문자나 혹은 기호 같은 것들은 이 회전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붙어 있는 그림으로 정답 유추하기라고 했었는데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어떠한 그림을 기준으로 이쪽 선과 어떤 면이 만나는지 이 선과 어떤 면이 만나는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그 방법이 바로 4번이 얘기하고 있는 팁이 되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11가지 예시가 무엇이 있는지 전개도의 원리를 살짝 볼 텐데요. 만약에 그 공간적인 감각이 너무나 어렵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한테 뭔가 착장되어져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특히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 의지에 따라서 나는 여기서 꼭 고득점을 하고 말 거다라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6개 이외에는 다른 전개도가 나오지 않으니 여기에서 각각 누가 옆면이 되고 누가 밑면이 될 수 있는지 누가 마주 볼 수 있는지를 11가지의 그림을 전부 다 오려서 접어서 확인해 보시면 전개도상에서는 사실 얘가 마주 보는 거를 저는 전혀 감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건 한번 오려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11개 여기 있는 11개의 전개도는 내가 전부 다 외운다. 누가 마주 보는지 체크해서 얘가 앞, 뒤, 얘가 위, 아래, 얘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체크해서 난 반드시 알아낼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기 있는 11개의 전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라 그냥 전개도를 이렇게만 드려도 누가 밑면이 되고 옆면이 되는지 누가 마주보고 있고 마주보고 있는지가 바로바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리 잠깐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 마주 보는지를 우선 찾지 못해도 접었을 때 이게 어떻게 접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를 앞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앞으로 고정시키고요. 여기 3번, 4번으로 되어 있는 선분을 이렇게 꺾게 되면 이거는 윗면 맞나요? 맞습니다. 앞면을 고정시키고 접고 접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왼쪽 면이고 이거는 오른쪽 면 맞나요? 맞습니다. 자, 그럼 밑면을 이렇게 접고 접는 순간 누구랑 누구가 만나죠? 그래요. 여기 1414가 만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11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접고 접는 순간 3232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분과 어떤 선분이 만나는지 아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니은자로 붙어있는 선분들은 다 만나게 되어 있죠. 꺾었을 때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요. 자, 그리고 여기 꺾었을 때 이렇게 만나고요. 이렇게 만나고요. 이렇게 만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원리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옆이 앞, 왼쪽,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가서 이거를 접었을 때에는 뒷면이 될 거라는 거, 뒤로 갈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윗면과 아랫면이 정해진 상태에서요. 윗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육면체를 이렇게 돌린다라고 하면, 면을 돌린다라고 하면 윗면에 있는 둘레와 옆면들이 딱딱딱 마저 떨어질 거예요. 그 말은 즉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선과 이 선이 만나고 이 선과 이 선이 만나고 뒷면을 접으면서 얘랑 얘가 만나게 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연상이 잘 안 됐을 때 잘 들어보세요. 자, 접는 선이 만나는 건 항상 성립하는 기본 원리다 기억해 두셔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만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와 그 다음에가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 그렇다고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얘랑 만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선 2번부터 2번까지에서는 윗면을 기준으로 돌고 있는 선이고요. 여기에 있는 27번 선은 말하자면 이렇게 올라가는 기둥에 해당하는 모서리의 선이기 때문에 얘랑 윗면은 만날 일이 없죠. 그죠? 여기 꺾인 부분부터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같은 선상에 있다는 가정하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나는 선 여기 만나죠? 여기 만난다는 의미죠. 여기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그림인가요? 네, 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요. 아, 밑면만 지금 여기 있냐의 차이군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기에 있는 11개의 전개도를 자신이 없으신 분들, 특히나 이런 도형 파트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전부 다 한 번씩 다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개도는 이 정도만 기본 원리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유형은 블록 개수 3개입니다. 얼핏 보면 개수 3개니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수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유형입니다. 유형은 동일한 모양의 크기의 블록, 정육면체의 블록을 쌓는데요. 블록 더미 안에서 보이는 블록뿐만 아니라 숨겨진 블록까지 저희가 놓치지 않고 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접근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층 단위의 산법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도 계속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또한 방법이 개인차가 있어요. 이게 더 쉽다, 층이 더 쉽다, 열이 더 쉽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열로 세는 게 훨씬 쉬워서요. 역시나 수업 안에서 열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층이 훨씬 편하다. 이건 이상하게도 나는 열보다는 열에선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층이 훨씬 편안한 느낌이다 하시는 분들은 모든 문제풀이 연습하시는 동안 이 층 방법 하나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방법을 정해서 꾸준히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들 대부분이 정말 수학적인 내용을 베이스로 하는 것 말고는 스피드 정확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층은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앞에 5개 다 있죠. 여기 5개 다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사실 저희가 세세하게 보면 이게 다 채워져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이 줄의 윈 끝에 위에까지 채워져 있으니까 아래가 비어있을 리 없죠. 위에까지 채워져 있으니까 이건 아니죠. 네. 위에까지 채워져 있으니까 뒤에가 비어있을 리 없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여기다 체크했었는데 얘는 맨 뒷줄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줄입니다. 그럼 그 뒤는 했더니 여기 채워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층은 이렇게 전부 다 빈 곳 없이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층을 생각했을 때 여기 2개, 여기 하나, 여기 밑에 있을 테니 여기 비어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2층에 있는 블록을 세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세시는 게 층으로 세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저는 열 단위 산법을 씁니다. 열 단위는 말 그대로 왼쪽 열부터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세면서요. 왼쪽에 있는 거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하거든요. 문제 풀이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5이고요. 뒤에 있는 게 이거보다 3개 적으니까 2. 이렇게 하나하나 세다 보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를 기준으로 뒤에 게 몇 개가 작은지 큰지로 저는 이렇게 세워주는 방법을 씁니다. 여기가 2개니까 뒤에는 하나, 그게 3개 보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전체가 5칸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5, 2, 1, 1이니까요. 이걸 더해주시면 5, 5라서 여기에 있는 총 블럭의 개수는 10개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각각 열에 있는 블럭의 개수를 세서 문제를 풀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 단위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까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 갈게요. 저희 겨냥도 찾는 문제 있습니다. 네, 겨냥도 찾기 문제에서는요, 주어진 블록 더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특정 방향에서 오른쪽도 될 수 있고요, 왼쪽 혹은 앞에서 볼 수도 있고 위쪽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단면의 모양을 찾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조금 공간 감각이 중요한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조금만 익숙해지면 타고난 공간 감각 능력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교재에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쓰는 편이에요. 층 계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블록 더미를 정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 정면, 단면의 모양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앞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얘가 1층이던 몇 층이던 맨 위에 있는 모양까지만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정면에서 바라본 약간 단면의 모양이잖아요. 이거를 2D로 만들었을 때의 모양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높은 층이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 누가 몇 층이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단면 모양은. 그래서 가장 높은 층을 체크합니다. 5층, 여기는 1에서 2개 올라갔으니까 3층, 여기는 하나 내려온 게 가장 높은 거니까 2층, 하나 올라간 게 가장 높은 거니까 3층이라고 해서 5, 3, 2, 3의 모양이 주어진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볼 때 층 계산법만으로 충분히 쉽게 가실 수 있고 기준을 내가 어떻게 잡아서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공감 감각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저희가 이거는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OS 표시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약간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조금 더 천천히 가는 방법이랄까요? 지금 여기 가로에 4개, 세로에 5개까지가 최대이기 때문에 4개, 5개로 이렇게 모두 다 꽉 채워져 있는 사각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 블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보면 맨쪽 첫 번째 열에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4층 있고 5층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요. 바로 오른쪽 열에 1층 있고 저 뒤에 2층 있고 3층 있고 그 위에 없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5, 3, 2, 3의 형태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층의 계산법을 이용해서 주로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지금 이건 정면 얘기를 했지만 또 상단에서 볼 때도 좌측에서 볼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문제풀이 안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핵심 이론 살펴봤고요. 공간 능력 적중 문제 저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요. 이렇게 다음 입체도형의 전개도로 알맞은 것은 해서요. 입체도형을 주고 전개도를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림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전개도에는 문자가 보이지만 여기 앞쪽에는 문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준으로 풀어보고 그리고서 또 문자를 가지고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는 오른쪽에 있는 까만색 그림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 그림은 이렇게 꼭지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에서 만나고 이쪽에 선분을 가지고 있고 한쪽 변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꺾인 선이 다 있는 형태예요. 이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 여기가 요 선이구나. 여기 조그만 직각삼각형이 이쪽에 있구나. 그리고 여기 꺾인 선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흰색 직각삼각형이 있는 데는 이렇게 옆으로 꺾인 선이 있다. 그럼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맥락에서요. 저희가 접었을 때 이렇게 니은자 모양은 얘가 옆면이 되고 얘가 윗면이 된다고 했을 때 서로 만나는 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조그만 하얀색 직각삼각형 말고 저 위쪽에 보시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얘와 만나는 선에 A가 있어야 된다는 게 1번 전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A의 위치. 얘네 둘이 만나는데 이제 흰색 삼각형 위쪽에 A가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까만색 그림을 기준으로 만나는 면, 옆에 있는 면을 체크해 봤을 때 여기는 A 부분이 만나는 면이 아니라서 틀렸다라고 체크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요거 가봅니다. 자, 여기 조그만한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그 직각삼각형 옆에 꺾인 선이 요렇게 체크가 돼야 되는 거 보이시잖아요. 요렇게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림이 맞지 않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3번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럼 여기 흰색에 꺾인 선, 요거까지 맞았고요. 그 위쪽에 여기 이렇게 까만색이 꺾이는 요 위쪽 방향이죠? 아까 보이시죠? 이렇게 꺾인 거의 위쪽 방향이요. 얘와 그 위에 있는 도형이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하실 건데요.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요. 위에는 선분을 따라서 가고 여긴 또 옆에 선분을 따라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분이 우선 여기는 삼각형과 맞아 떨어지는지 맞아서 이렇게 꺾인 선처럼 보이는지 확인하는데요. 맞네요. 삼각형과 이렇게 펼친 꺾인 선 보이고요. 위에 선분 보이고요. 얘네 둘이 만난다라고 했을 때 만나게 했을 때 올라가는 선분의 방향도 네, 역시나 맞습니다. 이게 바로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집에서 전개도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접어서 직접 보시는 이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모든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익숙해지면 내가 못 보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나는 이게 이렇게 만나는지 잘 안 보여 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전개도를 좀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면요. 여기 삼각형이 보이는데 지금 조그만 삼각형과 여기 꺾인 선 보이시죠? 같은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이 위랑 만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림이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A랑 만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3번에 체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요. 자, 2번은 화살표가 이 방향을 정확하게 좀 잡아주고 있어. 사실 1번이 조금 더 어려웠죠. 이게 난해한 모양의 도형. 그러니까 이렇게 다 화살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면 진짜 좋은데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오히려 훨씬 어려운 문제고요. 이렇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 정해져 있는 그림이 나오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보실게요. 화살표의 뾰족한 부분이 SD를 바라봐야 돼요. 화살표의 뾰족한 부분이 SD를 바라보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건 사실 없기는 한데요. 여기 4번은 하나 있죠? 뾰족한 게 누구를, 클로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제외시켜가 되겠고요. 요게도 되겠네요.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확실하니까 접혀서 만난다라고 하면 뾰족한 부분이 음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지워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물론 다른 것도 그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쉬운 건 있지 않을까? 화살표를 위로 봤을 때 오른쪽에 까만색 클로버가 있는지 봐야지.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화살표가 위로 갔을 때 오른쪽에 까만색 클로버, 이건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로버가 이 방향과 똑같이 서 있는데 여긴 옆으로 돌아가 있어서 틀렸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이런 그림이나 문자는 회전성을 갖지 않는다. 그냥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찾으시면 되고 이 돌아가 있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요. 여기까지는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여기에 있는 면. 이거는 조금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번, 2번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조금 쉽게 주어지면 또 좋았을 텐데 두 문제 또한 그 두 문제가 1번도 그렇고 2번 또한 또 만만하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했을 때 클로버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접어서 쟤와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봐야지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화살표가 어쨌든 위쪽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것의 오른쪽에 뭐가 있었어야 됐죠? 클로버. 네, 그렇기 때문에 클로버가 아니니까 X. 클로버의 위치를 정확히 접어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SD의 위치를 정확히 접어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것들. 이건 정확히 아니고 아니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훨씬 더 실수도 줄여주고 또 시간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습해 나갈게요. 그래서 2번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요. 꺾인 비율이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은 조금 더 짧습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꺾였을 때 오른쪽에 K, 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꺾이선 쪽에 비어있는 하얀색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걸 옆면으로 다 접고 이게 밑면 아랫면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선 여기 옆면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와 여기가 만나죠. 그렇게 만나는 거 맞나요? 더 넓은 쪽 맞네요. 그죠? 여기 요 선과 만나는 건 맞는데 더 큰 쪽이랑 만나야 되니까 더 큰 쪽이랑 만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K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어때요? 밑면이 돼. 이거 맞아. 답 벌써 찾은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내가 정확하다라고 하려면 막 방향이랑 이런 걸 다 고민해야 돼서 나머지가 혹시 틀린 게 확실하지 않을지 체크해 보시는 거 더 좋은 거. 자, 이게 옆면이고요. 이게 밑면 둘레니까요.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납니다. 자, 흰색 부분과 얘가 만나는 건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데요. 흰색 그 마르모는 더 긴 쪽, 꺾인 선이 더 긴 쪽이랑 만나야 되는데 지금 짧은 쪽이랑 만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다이아몬드와 짧은 쪽 선, 긴 선, 짧은 선인데 짧은 선이 만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아닙니다. 자, 이건 긴 선이랑 만나고 있는데 K가 누구랑 만나요? 뾰족한 부분이랑 만나죠. 여기는 흰 부분이랑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 그림이 없는 부분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틀렸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네, 나머지가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1번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저는 지금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요. 사실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착착착착 그렇구나 라고 돌아오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체크하고 넘어오셔도 제 생각에는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전개도의 입체도형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림 기준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흰색 박스
그죠? 그 옆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습니다. 흰색 박스 옆에 마이너스 표시, 흰색 박스 옆에 마이너스 표시가 없네요. 흰색 박스 옆에 마이너스 표시. 여기까지는 맞으니까 답을 하나 제외시키시고요. 자, 이번엔 검은색 박스 옆에 이렇게 만나니까 부등호 모양. 검은색 박스 옆에 표시할 수 있는 거 부등호 모양 해야 되는데 지금 만나는 면을 잘 보세요. 부등호 면과 딱 붙어서 만나야 돼요. 요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검은색 면과 붙어 있는 부분에는 부등호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부등호 모양 아니고 숫자죠.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 이 위치가 맞는지 요거 심지어 찾아보지 않았는데도 나머지가 정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도 요령이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나는 틀린 걸 찾아야지, 뭐 맞는 걸 찾아야지, 그림을 기준으로 해야지, 아니 글씨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런 것들 개인의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5번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기준으로 설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까만색 직사각형이 있고 그 위에 흰색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흰색 직사각형과 여기에 있는 이 온 모양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 맞고요. 여기는 맞습니다. 자, 요 두 가지는 맞고요. 나머지 나왔는데 틀린 거 없네요. 네, 운이 안 좋게도 이걸로 구별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럼 준이라는 글씨가 어떻게 만나는지 볼게요. 여기 까만 직사각형의 한 선과 여기 흰색 직각삼각형이 만납니다. 준이라는 글씨 있나요? 혹은 저 면을 나타내는 게 있나요? 네, 까만 선과 여기 펫이 아니라 준이어야 되니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선과 얘가 만나서 하얀색 직각삼각형과 요 까만 선이 만나는 거 준이어야 되니까 틀린 거죠. 자, 여기는 이쪽 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트로 구분을 해보도록 해요. 얘가 둘 다 하트가 있는데 얘는 여기 선과 만나고 얘는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요 선과 만나니까요. 그래서 이 하트가 누구랑 만날지 보는데 얘가 다 옆면이고 얘가 윗면이 되면 윗면의 둘레와 이렇게 순서대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하트는 이쪽에 있는 이쪽 변과 만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흰색 정사각형과 그리고 까만색 요 밑면이 이렇게 만나주는 부분 이렇게 만나는 게 맞겠죠. 하트 모양이 이렇게 중간에 까만 선, 흰 선 있는 것과 만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거 확실하게 체크하고 맞는 거 1번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번 이렇게 해결하고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네, 다음 전개도의 입체 도형으로 알맞은 것은 계속해서 같은 유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다른 팁 하나 여기서 바로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그림과 여기 있는 그림과 마주보는 게 확실한 면이 전개도를 알면 보이시죠? 그죠? 얘를 기준으로 접으면 얘랑 얘랑은 마주봅니다. 자, 그럼 그림이 앞면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마주보는 그 면에 있는 그 음표는 절대 여기 어디 면에도 나오면 안 되겠죠. 왜? 뒷면에 있어야 되니까 화면에 보이면 안 되는 거여서 1, 2번은 저희가 고려할 것도 없이 제외시키실 수 있는 거. 네, 이것도 한 가지 팁이 될 거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봅니다. MD라는 글자가 누구랑 붙었는지 잘 볼게요. 여기 흰색, 그 다음에 여기 꺾인 까만색 삼각형의 뾰족한 점 흰선. 네, 요거는 맞아 떨어지네요. MD. 그 다음에 둘 다 클로버를 가지고 있으니까 클로버에 닿는 면이 굉장히 달라요. 클로버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클로버는 누구랑 만나죠? 접었을 때 요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클로버랑 만나는 부분은 뾰족한 그리고 선분이 있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흰색 쭉의 선분으로는 만날 수 없고요. 요렇게 맞아요. 꺾인 삼각형이 있고 여기 요 까만 선이 있는 부분과 만나는 거. 그래서 맞는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풀어봤고요. 저희 이제는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아래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쌓기 위해 필요한 블록스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열 단위로 계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왼쪽 열 봅니다. 지금 앞에 한 칸이 비어 있는데요. 전체가 맨 앞에부터 세면 하나, 둘, 셋, 넷, 5개인 거 인지하시고 갑니다. 그럼 여긴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숫자를 써야 되겠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럼 5, 4, 5, 5 숨어 있는 블록이 없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0과 9니까 첫 번째는 19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맨 앞에부터 가면 나 숫자 5개 써야지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3 숨어있는 거 3이고요. 그 다음 하나 위에니까 4, 옆에 있으니까 4 이렇게요.
네, 그럼 3, 3은 9, 4, 2, 8 해서 17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맨 앞층 1이고요. 3칸 많아졌으니까 4고요. 1칸 줄었으니까 3이고요. 2칸 늘었으니까 5고 그 뒤에 5입니다. 숫자 5개 썼으니까 다 된 거죠. 1, 4, 5, 5, 5니까 5, 3, 15에 3 더하니까 18 이렇게요. 앞에 한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4개의 숫자를 쓰면 맞는데요. 2, 2 하고 2칸 올라갔으니까 4고요. 1칸 올라갔으니까 5 이렇게 4개의 숫자. 블럭 다 세준 거겠죠? 자, 그럼 세면 이게 9고요. 이게 4니까 13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열 봅니다. 이거는 제기가 되기 쉽죠. 이쪽에서 보이기 때문에 2, 1,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다 더해봅니다. 2, 2, 1, 5고요. 5니까 10이고요. 14 이렇게요. 자, 이 상태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30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32입니다. 그럼 62랑 19니까요. 1, 7, 81 되겠네요. 정답은 2번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역시나 개수 세봅니다. 왼쪽에서 셀게요. 하나, 둘, 2개 많으니까 3, 3, 3 이렇게요. 3, 3은 9, 10,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개 많으니까 3이요. 2개 많으니까 5, 5, 5 이렇게 됩니다. 5, 3, 15에 4 더하면 되는 거니까요. 19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 4, 똑같네요. 19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 3, 3, 3, 3. 5개 숫자 다 썼으니까요. 5, 3, 15 이렇게 되겠고요. 1, 그 다음에 2개 많아서 3이고요. 2개 많아서 5인데 5가 3개 있으니까 이렇게요. 5, 3, 15에 똑같네요. 그래서 19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가 3개요. 9, 3, 27, 57에 11과 15 더하니까 26입니다. 둘 더하면 83 해서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9번으로 갑니다. 자, 역시나 개수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부터 갈게요. 1, 2, 3, 4, 5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쭉 다 더해주시면 15가 되겠죠. 자, 여기는요. 1, 2, 3, 3, 그 다음에 여기는 5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 자리 있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2개가 쌓여져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3, 3, 5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이고요. 이렇게 해서 4니까 14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2씩 하나, 둘, 셋, 넷, 5이 됩니다. 2, 5, 10 되겠고요. 1, 1 위에서 4개니까 5, 하나 줄여 4, 하나 줄여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다 더하면 5, 4, 1 해서 10이고요. 그 다음에 14가 됩니다. 1, 3, 1, 1, 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5,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니까 8 이렇게요. 자, 이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둘이 더하니까 29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39고요. 이렇게 더하면 22라서요. 이렇게 더해주면 6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에서 봤을 때의 단면 모양을 찾아주는 문제인데요. 저는 층 개선법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건 여기인데요. 하나, 둘, 셋, 넷, 4층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옆에 있는 건 하나 더 쌓여있죠. 5층이고요. 옆에 있는 것도 5층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 저 놓친 것 같은데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이 뒤에 지금 여기 5층까지 쌓여져 있는 건 여기잖아요. 근데 보시면 한 칸 들어가고 여기 둘,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3칸까지는 따졌어요. 그럼 뒤에 2칸이 빠져 있는데요. 그 2칸에 만약에 이걸 넘어갔다면 여기보다 위에 있을 거고 이쪽 부분에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럼 더 높게 올라온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이 3보다. 사람은 여기 메꿔져 있겠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겠죠. 그죠? 근데 선이 안 그어져 있으니까 4층까지 못 올라갔고 그 뒤에 층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4층까지 못 올라갔고. 그래서 가장 높은 층은 3층입니다. 그래서 4, 5, 그 다음에 3,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제일 많이 올라온 게 3이니까 다시 3 이렇게 됩니다. 4, 5, 3, 5, 3 찾아봅니다. 4, 5, 3, 5, 3 여기 있네요. 정답은 1번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11번으로 갈게요. 네, 이번엔 상단에서 바라본 거 나왔네요. 자, 상단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역시나 가장 많은 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보고 층을 세는 것처럼요.
위에서부터 바라볼 때는 아래에 어디에 앞쪽으로 누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적게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개가 앞으로 나와 있고요. 하나, 둘, 세 개고요. 자, 여기도 여기 같이 맞춰 나와 있으니까 세 개인데요. 여기는 하나, 둘, 여기가 비어 있고 그리고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은 무조건 네 개가 꽉 채워져 있는 걸 찾아주세요. 네 개가 꽉 채워져 있는 걸 먼저 찾았고요. 그 옆에는 세 개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기 있네요. 세 개 채워져 있고요. 맞아요. 뒤에서 두 번째 비어져 있는 4번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 12번,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 번만 더 연습하고 그리고 저희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그림 사각형이 보입니다. 자, 그럼 사각형을 기준으로 우리 아래 위치가 마주보고 있는 거 먼저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지금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저희 전개도 주고 입체도형 찾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입체도형 주고 전개도를 찾는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럼 그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주보는 변이 될 수가 없는 게 이 까만색 네모가 있는 거랑 알이 마주보는 변이 될 수가 없어요. 까만색 네모가 있는 거랑 이거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똑같은 면이 두 개 있는데요. 그죠? 요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똑같은 면이 두 개 있다고 가정한다면 얘랑 얘일 수도 있고 얘랑 얘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마주보고 있어서 지우려고 그랬는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알이 이 면과 어떻게 만나는지 볼게요. 흰색 두 개의 사각형이랑 만납니다. 근데 흰색 하나의 사각형이랑 만나게 되니까 어차피 지워지네요. 자, 그럼 알이랑 만나는 거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흰색 긴 면이랑 만나요. 얘는 마주보고 있고요. 그래서 2번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합니다. 3번, 알과 어떻게 만나나요? 흰색 면이 만나고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알은요? 네, 여기는 흰색의 두 개의 사각형이랑 만나는 거 맞고요.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하기 위해 사실 1, 2, 3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정답은 4번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만 봅니다. 이쪽에 있는 또 다른 삼각형과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면과 어떻게 만나지? 라고 봤더니 이쪽에 삼각형이랑 만나고 여기 비어있는 그러니까 사각형이 아닌 다른 도형선과 만나게 되면 맞아요. 지금 봤더니 삼각형이랑 다른 도형선이 만나게 되죠. 얘네 둘은 이렇게 만나줄 테니까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는 옆에 있는 면들을 기준으로 4번. 사실은 답 고를 때는 틀린 것들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두 개가 보이는데요. 자, 삼각형과 하트하고 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트하고 나는 삼각형이랑 절대 마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삼각형이랑 혹시나 마주보는 면으로 나온 게 있는지 나랑 하트가 보도록 합니다. 없습니다. 그죠? 네네네. 마주보는 거는 없고요. 자, 그러면 삼각형이랑 어떻게 만나는지 여기서 살펴볼게요. 삼각형이 왼쪽 아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이 납니다. 삼각형이 왼쪽 아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이다. 이거는 맞네요. 왼쪽 아래를 바라봤다. 이거지. 오른쪽 아래니까 왼쪽 아래가 되려면 어떻게 이렇게 돌려야 되죠. 자, 그럼 오른쪽이 나이다. 이것도 맞네요. 자, 왼쪽 아래를 바라본다.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위에가 나라고 돼 있죠. 이렇게 봐야지 왼쪽 아래인데 그때 오른쪽이 나야 되는데 여기 틀렸습니다. 자, 왼쪽 아래를 바라보게끔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아랫면이 나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틀리는 거. 네. 자, 그럼 이제 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를 봤을 때 위에가 하트여야 돼요. 왼쪽 아래를 봤을 때 위에가 가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더 볼 것도 없이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15번부터 이어갈게요. 자, 다음 입체도형의 전개도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역시나 기준을 이 큰 도형으로 잡을 텐데요. 큰 도형에 이 길다란 까만 직사각형의 옆면이 여기에 있는 다이아몬드랑 만나게 되고 삼각형이 이렇게 붙어있는 까만색 이 선이 저기 LOL과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게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선이 LOL과 만나야 되는데 Y랑 만났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이 선이 LOL과 만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선이 얘랑 만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요 선이 Y랑 만나는지는 밑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자, LOL이 여기서 만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랫면이니까 만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까만 선이랑 이거 뭐죠? 마르모랑 만나게 됩니다. 근데 까만 선이랑 만나면 안 되고 이렇게 흰색 직사각형이랑 여기 직각 삼각형이랑 까만색 직사각형의 선이랑 만나야 되니까요. 여기 선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3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까만 선은 모릅니다. 자, 옆에서 만나는 거 볼까요? 이쪽 자그마한 삼각형은 얘랑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럼 LOL과 위쪽에서 만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선과 여기 이거 뭐죠? 다이아몬드랑 만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랑 만나는 부분도 맞습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을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뭐가 틀린지 확인해 볼게요. 자, 까만색을 위에 뒀을 때 오른쪽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됩니다. 까만색을 밑에 뒀을 때요. 자, 까만색을 밑에 뒀을 때 접어서 오른쪽에 얘가 가는 거 맞죠? 자, 그럼 얘도요. 까만색을 밑에 둬서 오른쪽에 다이아몬드가 온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모양을 뒀을 때 얘가 밑면이 되는 거죠. 얘와 지금 똑같이 봤을 때는요. 자, 밑면이 되고 그 다음에 옆면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되면 밑면이 되고요. 옆에서 하면 이게 이렇게 되네요. 얘를 앞면으로 두니까요. 얘가 밑면이 되면서 얘가 왼쪽 면이 되네요. 그죠? 이게 윗면이 되고 이게 오른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4번이 정확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위쪽 면인 것과 그리고 오른쪽 면인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정확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다이아몬드까지 확인을 했지만 LOL의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고요. 얘가 윗면이 되겠죠. 이게 왼쪽 면이 됩니다. 그죠? 접으면 이게 뒤쪽 면이 되고요. 뒤쪽 면에 접으면 이게 오른쪽 면이 됩니다. 그럼 이게 밑면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얘가 오고 왼쪽에 얘가 오는 상태가 되어줍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마주보는 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옆에 붙어있는 면이어야 되니까 2번이 맞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사실 골라야 될 때는 이게 정확하니까 정답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설명 중이라서 2번과 4번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15번부터 다시 유형 반복해서 저희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 복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